참 오늘 이 부분들 때문에 종목들 난리가 났었어요. 부산 금년산 80조 원대의 구리 매장이 추정된다. 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자원개발 관련주들이며 뭐 땅만 파는 기업들, 그 근방에 있는 토목 쪽 기업들, 뭐 이런 종목군들이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. 전형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 이슈 때문에 많이 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, 자, 이성배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특징적인 이슈를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이 부분인 것 같아요. 이제 부산 금년산의 뭐 80조 원 가량의 이 구리 매장량이 뭐 추정된다. 실제로 이제 오늘 뭐 이구 산업 그밖에 뭐 대창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. 뭐 서원이나 해인까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의 특징주로 뭐 이 부분을 짚고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좀 한번 해석해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의구심을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서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, 이 부산 금년산이라는 곳은 사실 저도 처음 접하는 곳인데, 이 검색을 하게 되니까 이 광안리 뒤에 있는, 어떻게 보면 부산 좀 이 관광지 내에 있는 이런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금년산 내에 이런 매장량이 있다 한들 과연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분명히 이제 의구심을 또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고, 실제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 그 기간을 뭐 20년 가량을 바라봐야 되는데, 그 시점에서 이게 과연 정말 생산성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이 뉴스에서 좀 발표했던 이 회사가 있습니다. 뭐 주식회사 이 부산국제관광개발,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검색해 봐셔도 좋은데,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부산국제관광개발 검색하게 되면 회사에 사이트도 없고 이 대표 전화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아리송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고, 물론 이게 뭐 사실적으로 뭐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, 우리가 이제 이 같은 일이 분명 작년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. 뭐 러시아 보물선이 돈스코이가 있었죠. 그때 뭐 이제 신일그룹 관련주 뭐 제일제강이 뭐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뭐 일주일 만에 뭐 한 100% 이상 시세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그 뒤에 이제 그 관련주가 어떻게 됐는지 또 그 이슈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 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실제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런 얼토당토한 또 되지 않는 이런 뉴스에 굉장히 좀 현혹되고, 실제로 이 정석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먹고 나올까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, 저는 대부분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사실 뭐 그러한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. 시장이 안 좋을 때 뭔가 이렇게 특정돼 있는 그런 재료를 좀 만들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, 그럼 박정식 전문위원님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서 종목이 막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. 네. 어떤 생각을 좀 하셨었어요? 저는 좀 이게 사기적 사건이라도 조금 좀 숨기고 며칠은 더 갈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벌써 사기라는 기사가 나왔어요. 울산지검에서 3,600톤의 이 매장 추정 확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, 이 차장 검사가 이 매장 추정 확인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, 또 가치 없는 광어권을 빙자하여 합작법인 설립 비용 등 거액을 편취했기 때문에 처벌해달라,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거는 사기다라는 어떤 관련 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, 지금 이 관련주들을 만약에 잡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좀 매도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떠한 루머를 만드는 그런 주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찌라시라고 하죠. 루머 같은 게 막 이렇게 도는 막 기사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, 장 초반부터 일찍부터 나왔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죠? 네, 그거 확인하셨었죠? 개장 전부터 막. 네, 확인하셨었어요? 네. 그 기사 나왔을 때 참 별짓 다 한다 그 생각을 했는데, 진짜 주가가 반영이 받기 시작하면서 하더니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른 종목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.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뭐 토목 건설 쪽에 토목 회사도 올라가고, 뭐 땅굴 파는 기업들 뭐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그 근처에 있는 토목 회사, 상장돼 있는 회사도 찾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,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시장이 안 좋게 되면
좋은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런 주가를 띄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. 예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 따른 매매는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튀어오른 종목들을 보니까 동합금 제조업체 서원 그리고 그다음에 국일신동, 지화자본 채굴 장비를 보유한 수산중공업, 그리고 동합금 판매업체 풍산 이런 그리고 또 몽골에서 구리 및 금광 채굴 사업을 진행한 엘컴텍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죠. 그래서 이 종목들이 내일도 과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? 적당히 상승세 나오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밀릴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내일 빠르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성배 전문위원께서 이 오늘 관련돼 있는 종목 몇몇 종목군들 있잖아요. 네네. 그 주가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한번 진단을 좀 해주세요. 이거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. 네. 네,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사실 이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이고 단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이렇게 이런 정보를 만드는 뭐 특정 집단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조금 더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정보죠.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역으로 원치 않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받아들이게끔 하는 이런 건데 종목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이구산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오늘 뭐 가장 특징적이기도 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런 종목입니다. 이제 오늘 뭐 상한가 굳어가게 되면서 뭐 2,410원에서 이제 정리를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뭐 윗꼬리에 대한 이 마지막에 뭐 추가적인 되돌림도 없었지만은 우리가 차트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이구 산업이 실제로 뒤로 조금만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이구 산업에 대해서 정말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수가 있죠. 왜? 실제로 이 이구 산업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향 추세 있고 또 중장기 이평선이 이제 상향의 캔들 위에 있으면서 이 역배열의 추세를 갖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전형적인 하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던 거죠. 실제로 뭐 거래량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전일자의 거래량이 뭐 57,000주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뭐 시장에서 소외받은 종목이기도 하죠. 그런 종목이 단순 이슈 하나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. 어쩌면은 그러면은 오늘이 아닌 월요일 날 이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. 대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대창 역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거는 거래량이 조금 터졌습니다. 오늘 많이 터졌지만은 이 역시 이제 어제장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뭐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뭐 35만 주에 뭐 상향 이건 좀 정배열을 기록하고 이전 고점을 뭐 돌파하는 뭐 이런 흐름을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대창이라는 기업 하나만 놓고 보게 되면은 분명 모멘텀도 없었고 이 상승에 대한 이 기대감을 찾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이 관련해서 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뚜렷한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상한가를 기록한 이 앞서서 얘기했던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 매도가 맞고 이 같은 분위기가 뭐 이제 엘컴텍이라던가 이제 해인에서는 조금 이 장중에 이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이 상승폭에 대한 매물이 좀 출회되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구 산업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2,400원입니다. 대창을 본다 하더라도 한 주당 1,300원. 엘컴텍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1,960원입니다. 이 세 종목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다 1,000원, 2,000원대의 주식을 우리가 뭐 이렇게 시총만으로 놓고 보다 이걸 종목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1, 2,000원짜리의 이런 소형 개별주를 얼만큼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결국은 매수하지 말란 얘기예요.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요. 사실 이게 이런 이성배 전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박정식 전문위원한테 잠깐 뭐 좀 물어봤었어요. 뭘 물어봤냐면 그래도 이 종목은 좀 싼 종목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걸 살포시 물어봤는데요. 없죠? 있긴 있는데 네. 시세가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일단 좀
이게 정확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아무리 저평가라도 지금 따라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. 아, 그럼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네.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. 주말에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그렇게 해서 조정은 분명히 받을 거 아니에요. 네.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주가가 원위치에 다시 왔어요. 네. 그랬을 때에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나요? 일단은 지금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. 아, 건들지 네, 않는 왜냐면 게 좋다? 제가 차라리 시장이라도 조금 강하게 상승력이 나왔다면 네. 지금 현재 그 조정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반등력을 노릴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저평가 종목을 딱 찍어드렸을 텐데 제가 월요일까지 일단 하락장이라고 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니라고 했습니다. 그럼 결국 뭐 다 때리라 뭐 이런 얘기로 뭐 그냥 들으면 될 것 같네요. 네. 그죠? 자, 그럼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